원래 전날 데모를 하려고 했는데 데모를 못했어요. 유인물을 뿌리고 이렇게 학생들 모여서 했는데 학생들이 안 모인 겁니다. 그리고 주동자는 실망을 하고 집에 갔는데 주동자가 집에 간 다음에 좀 모였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다음날 다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하는 그래서 요 장소 부근에 지금 11.6 기념관을 부산대에 세워놨죠. 아마 요 근처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한 500명쯤 모여서 시작을 해서 1000명, 2000명 정도까지 불어났는데 그 당시에 2000명이면은 굉장히 많이 모인 거야, 학내에서. 우리가 촛불을 했기 때문에 뭐 몇만 명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유신 시절에 1000명 이상 모인 집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부산대에서는 간만에 데모를 하니까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산대 이제 학생운동 선언문인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학대에서 보시죠. 폐정개혁안. 야, 녹두꽃이 70년, 80년 세월을 거쳐 지났는데 폐정개혁안이라는 이 고색청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여튼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유인물을 먼저 뿌려놓고 79년 10월 16일 10시에 도서관으로 모이자. 그래서 드디어 오늘이 왔네. 오늘이 왔다는 것도 동학적인 분위기가 좀 나죠. 때가 왔다, 때가 왔다.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광주를 주로 얘기하지만 그때만 해도 동학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부산이었지만 동학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마 항쟁의 가장 생생한 기록을 누가 남겼을까요? 그건 조갑제입니다. 저 유고란 책은 진짜 잘 쓴 책이에요. 아주 생생하게 현장을 안 봤지만 현장이 손에 잡히듯이. 조갑제가 필력이 좋죠. 좀 안타까워요. 아주 유능한 기자였는데. 그리고 그때 시위대가 언론사를 공격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들이 그때 얘기했다. 정확하게 선별된 것이다. 민중의 분노가 폭발적이라고 해서 눈먼 것이 아니었다. 아, 이 조갑제 어록 이거 참 그대로 인용을 해야 할 어록이라고 생각돼요. 이 책이 제일 생생하게 뭐 지금까지 연구 논문들은 많이 나왔지만 부마 항쟁 전체를 다룬 것 중에서는 아직 뭐 이걸 뛰어넘는 책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분발해서 이제 40년 되니까 새로운 이야기들을 찾았고 또 그 당시에 눈으로 보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뭐 열심히 취재를 해서 발로 뛰어갖고 생생하게 썼지만 지금 저 책보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죠. 알게 됐으니까 이제 이것들을 정리할 사명이 누군가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좀 부산의 특유의 분위기를 아는 분들 중에서 좀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이 몰려나가는데 이것도 우스운 얘기가 전해져요. 경찰이 교문을 막았어요. 학생들이 교문 돌파를 못했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우왕좌왕하면서 그러니까 5년 동안 데모가 없었으니까 5년 만에 데모하니까 대학 4학년 다니는 사람들 중에 왕년에 데모 좀 해봤다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이제 하고 돌파를 못하다가 학생들이 화가 나서 우시하고 이제 담을 발로 쳤는데 이건 부실공사가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학생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다. 뭐 그게 뭐 글로 뭐 다 빠져나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러니까 일화처럼 재밌는 이게 전해집니다. 그거하고 이제 또 하나 이 조갑제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일화가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부산대에서 부산 도심까지는 꽤 멀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도 타고 가다가 서면 로타리에서 이제 학생들이 집회를 했나 봐요. 그래서 서면에서 이제 처음 대치를 하는데 그건 조갑제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찰이 막았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 경찰 사진이 있을 때, 여기 있네요. 경찰이 막았었는데, 자, 보세요. 방패가 2개밖에 없네.
근데 이제 그 뭐냐면은 경찰도 하도 데모 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뭘 갖고 나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서면에서 대치를 했는데 그때 마침 서면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뭐가 많겠어요. 자갈이 많은데 애들이 던지니까 방패해야 하는데 방패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경찰 저지선이 거기서 그냥 왈를 무너지고 학생들이 야 하면서 밀고 나가서 도심까지 나갔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나가게 됐고 이게 그러고 몰려 나가서 학생들은 한 2,000명, 1,500명, 2,000명 나가는데 시위대는 5만 군중이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시민들이 가세했고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굉장히 시위가 급격히 과격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뭐 맨날 언론에서 뭐 과격 시위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요. 저는 외국 영화보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데모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이쪽 저쪽이 다 총 들고 나오더라고. 데모대도 총 쏘고 진압 쪽도 총 쏘고 어느 쪽이 먼저 쏘든지 간에 최루탄 쏘고 뭐 하는 것도 별로 없이 그냥 외국 영화들 보다 보면 그런 경우들 많아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길들여진 데모죠. 너무 얌전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 부산에서는 좀 세게 붙었어요. 파출소들을 습격했습니다. 경찰서도 습격을 했는데 경찰서는 못 뚫었죠. 경비 병력이 많으니까. 근데 파출소에 몇 명 안 되니까 시대가 확 달려들면 이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그러면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좀 불태우고 불도 놓고 했는데 불 놓기 전에 하는 게 뭐냐면 들어가면은 벽에 액자가 2개 걸려 있는 데도 있고 3개 걸려 있는 데도 있어요. 2개 걸려 있는 데는 태극기와 대통령 사진. 또 하나 걸려있으면 뭐 국민교육 건쟁이 걸려있거나 뭐 그런데 그 중에서 태극기는 시민들이 곱게 모셔 나오고 박정희 사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불질렀는데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박정희가 5.16을 준비한 데예요.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5.16 몇 달 전까지 근무했던 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이 박정희의 제2의 정치적 고향이에요. 역대 선거에서 부산에서 고향 대구 다음으로 표가 많이 나왔고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제 저렇게 불타버렸고요. 그래서 부산 마산 지역이 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런 요건 파출소는 아니고 경로당 같은데 그 시절에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뭐 총력 안보, 뭐 총화 단결, 대표적인 유신 구호죠. 그런 것들 붙어 있었고 이제 이건 부산 양서조합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부산의 진보적인 운동권,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바깥에 모여서 있었던 외곽단체고 저 단체 분들이 부마항쟁에서도 근데 부마항쟁은 워낙 급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는데 저기서도 한몫했다고는 얘기할 수는 있겠죠. 부마항쟁을 다 주도했다, 기획했다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해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토대가 됐었고 그런 걸 갖고서 이제 적일 친 게 나중에 그 유명한 부임 사건. 우리 영화 변호인으로 친숙해졌고 노무현 대통령이 저 사건을 계기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돈 많이 벌던 세금 변호사에서 이제 인권 변호사로 탈바꿈하게 되는 게 이제 부임 사건입니다. 학생들이 데모를 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세를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63년 6월 3일, 6.3 사태라고 하는 거, 흔히 한일 국교 정상화.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나쁘죠? 이게 잘못된 단추가 거기서부터 채워진 건데, 이제 그때 데모 세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로 큰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시민들이 몇만 명의 거리로 나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자, 이 계엄령 얘기를 좀 해봐야죠. 부산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답사를 갔었어요. 난 대학교 2학년이고 가을 답사인데 그 무렵에 데모는 없었지만 서울에서도 뭔가 터지기 직전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위기.
상당히 이거 유신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뭔가 세게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Y7 사건 터지고 그다음에 서울대에서도 뭐 이것저것 자잘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부글부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린 국사학과 그러니까 가을 답사를 갔는데 답사를 갔다가 여관에 딱 들어가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려고 모이는데 TV에 계엄령 소리가 나서 저게 뭔 일이야. 그때 우리가 어디 있었더라? 그래서 경남 어디 있었어요. 통도사 부근이었나? 뭐 하여튼 그래서 부산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데 뭐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냥 구경하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산의 비상계엄. 대학생 소란으로 비상계엄을 했다. 신문 기사에도 대학생 소란이라고 나오죠. 연이틀 도심서 시위했다. 부산 동아대생 3,000명이 데모를 했다고 하는데 뭐 3,000명이겠습니까? 5만 명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계엄령이란 건 뭘까요? 헌법을 한번 보시죠.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누는데 비상계엄이 더 센 거겠죠. 비상계엄이. 그런데 비상계엄을 썼어요. 경비계엄도 아니고. 그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럼 법률은 어떤 법률이냐. 이건 유신시대 그 당시 법률을 찾았습니다. 계엄법이죠. 계엄법.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누는데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결혼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자, 그런데 이런 거에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럼 뭐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적이 쳐들어왔나요? 뭐 전시 상황이 벌어졌나요? 학생들이 데모 세게 했고 시민들이 거기에 가세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최근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얼마 안 됐어요. 작년이죠. 작년 한 반년 조금 더 넘은 건데 부마항쟁 당시에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조치다. 그래서 위반해도 무죄다. 계엄포고령 위반한 거 다 무죄다. 이제 이런 판결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 자체가 위법인 거예요. 뭘로도 민주적인 가치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과 유신헌법 하의 계엄법에 따라서도 위헌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고 부산지구 계엄사령관, 군수기지사령관이 이제 군수사령관이 하여튼 계엄사령관이 돼서 이제 포고문을 내리고 대학은 문을 닫고 대학은 문을 닫았죠. 그리고 휴업 공고가 내려지고 이제 그래서 가정에서 자중자애하여 학습하기 바란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엄령이 선포되던 날이 10월 17일 무슨 날입니까? 바로 유신을 선포한 날이에요. 그래서 유신 7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 계엄을 선포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7년 주기설을 주장을 하는데 한국전쟁 끝나고 7년 만에 살고가 터집니다. 12.6 사건에 유신해놓고 싹쓸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박정희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5.16 일어나고 엎치락뒤치락하다가 민정이양하고 난 다음에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유신을 한 거고요. 유신 때 다시 싹쓸이 했지만 딱 7년 만에 박정희가 총 맞은 거고요. 그리고 광주도 싹쓸이하고 뭐 새시대가 열렸나 했지만 딱 7년 만에 6월 항쟁이 일어났던 거고요. 뭐 이게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이 7년, 길어야 10년. 우리 민중들이 참, 그러니까 아무리 짓밟아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신 축하 분위기가 여기 유신 7돌을 맞아 여당 의원과 만찬에서 히히하하 술 먹고 이제 웃고 떠들고 있는데 부산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로 가게를 열어서 유신 계엄 그날 7년 만에
가기에서 이제 그 계엄령을 했고 선포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러고 9일 만에 박정희가 총 맞는 겁니다. 이제 집총 군인과 장갑차가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 대학생이 도심에서 연이틀 소동을 벌였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마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산에는 한급 낮은 위수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근데 위수령이라는 건 이번에 폐지가 됐어요. 그 위헌이라고 해서 폐지가 됐고, 특히 탄핵 때, 이거 뭐, 계엄령이냐, 위수령이냐, 그런 거 그 기무사에서 검토했다 해서 특히 논란이 야, 없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마산 창원의 위수령이 선포될 때 보면 정치는 어떻게 돼요? 정적. 여야가 다 침묵을 하고 있다. 이제 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 군을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딱 참 상징적이죠? 마산 일어나 위수령이 떨어져 선포됐던 호의를 군인 앞에서 읽고 있는데. 자, 이거하고 이제 이 마산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 인구 숫자가요. 마산이 부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잡혀간 사람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훨씬 과격하게 마산에서 붙었습니다. 그거는 마산이 어느 곳이나 다 역사적인 전통을 다 얘기하죠. 광주 가면은 80년 광주 이전에 우리는 광주 학생운동의 전통이 있어 하는데 마산은 뭐가 있습니까? 4.19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가 마산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3.15 때 마산 군중이 지서를 습격했었는데 역시 이게 19년밖에 안 지났어요. 19년이면 20세기 초반, 2000년이 19년 아닙니까?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가령 지금 20대 초반에 뭐 대학생들은 그걸 모르지만 한 40대만 되면 기억이 생생한 겁니다. 3.15 부정선거 때 들고 일어났었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땐 7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지금 한 서너 분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열 열사 같은 경우도 그때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저 7명 사망자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때 국회의원 집을 이제 따져보신 거예요. 근데 마산에 그때 누가 세도가 있냐? 피스톨박 박종규가 있었죠. 박종규가 있었고, 박종규가 이제 공업단지를 끌어들여서 마산 수출 자유지역. 이게 뭐, 마산이나 울산이 공업단지가 들어가기에 입지가 좋았기도 하지만, 좋은 편이죠. 또는 뭐, 좋은 편이긴 하지만, 또 뭐가 있냐. 이후락의 고향 울산, 박종규의 고향 마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산에 있었던 해인대학이 경남대학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호실장 박종규가 집권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대표적인 유신대학으로 손꼽히고 있었어요. 부산대학하고 어디가 더 유신대학이냐, 어디가 더 유신스러우냐, 자웅을 겨룰 정도였다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데모가 일어났는데 이게 박종규예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경호실장을 하다가 12.6 사건이 나면서 이제, 12.6 사건이 아니라, 8.15 사건. 그러니까 문세광의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에 책임을 지고, 권력에서 물러났는데, 이 유명한 사진 아시죠? 이 유명한 사진에 박정희를 두고, 오른쪽에 박종규, 왼쪽에 차지철이 있는 기가 막힌 사진이죠. 이 둘이 경호실장을 계속해서 이제 박정희 전반기, 후반기 경호실장을 나눠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이제 마산역 앞에서도 몰려가고, 마산이 이제 훨씬 세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보다 시위 양상이 훨씬 더 격렬했고, 지금 부마항쟁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 아직 정확하게 부마항쟁의 공식 희생자로 인정이 안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부마항쟁 쪽 시민단체나 유족들은 그걸 이제 인정을 해달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뭐, 좀 자세한 얘기는 다음
번에 우리 최성환 위원님 모시고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마 항쟁에서 6월 항쟁 때는 부산에서 이태춘 씨가 칠수탄을 맞아서 희생이 됐고, 부마 항쟁 때 또 유치준 씨가 그 희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월 18일 날 삼공수 특전예단이 부마 지역에 투입이 되는데, 이 삼공수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광주에 투입되는 부대입니다. 광주에 투입되는 부대고,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또 투입이 됐고요. 공수부대가 투입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위 금방 진압됐습니다. 근데 이제 공수부대 투입되고, 공수부대가 2시간 작전을 폈다고 하는데 한 10분, 15분 만에 진압이 되고, 나머지는 공수부대의 일방적인 만행이었죠. 지나가는 시민들을 아주 패고 겁을 주고. 좀 뭐랄까요. 이제 이게 부산하고 그러니까 부마하고 광주하고의 차이인데, 그건 뒷부분에 광주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부대가 이제 이렇게, 도심, 또 탱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시민들 겁을 먹고, 시민들이 좀 눈치를 보는 거죠. 관망을 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나. 일단 그 계엄령 위수령이 선포되고 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일단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 이제 도시는 이게 평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입니다.